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 북한의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 그리고 서울 불바다, 그리고 워싱턴까지도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러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위협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부분을 1994년에 서울 불바다 사건과 엮어서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 3월 5일일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방송 초반 이데일리 투데이 3부 초반에서 오전에는 북한이 이 날이 좀 따뜻해질 쯤에 또 한 번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날 저녁일 것입니다.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연설을 통해서 이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파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북한에 의해서 좌절되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서울 불바다 이야기는 과거에 거의 20년 전 일이죠. 1994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이제 박영수 북한 단장이 서울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남측 대표단을 향해서 당신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북한 쪽에서는 편집을 통해서 조작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동영상 봤더니 그 말 자체만 보면은 정말 선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 1994년 그 남북 판문점 회담이 3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가는 어땠을까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994년 3월 19일에 판문점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고 20일에 본격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증시의 하락폭은 좀 생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대략 4% 수준의 하락을 보이면서요. 4월 초까지 4%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이슈, 즉 서울 불바다라는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한 그러한 낙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그래도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이슈는 1994년 내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시점은 바로 1994년 6월이었습니다. 자, 6월 중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는 순간, 자, 이 남북전쟁은 다시 2차 한국전쟁이 발발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자, 한국 내에 있던 미국 국민들이 모두 소개되는, 즉 항공모함을 타는 그러한 작전이 전개되었었고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6월 중순에 갑자기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급락을 했던 폭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한 5% 정도, 한 3, 4일 정도에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때 당시 그 뉴스 신문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의 라면 사재기를 좀 자제하시라, 이러한 뉴스 기사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94년 내내 증시는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94년의 상황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진짜로 전쟁 바로 하루 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의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었다라고 본다면은, 자, 이번에 북한 이슈는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당장에 나왔죠. 자, 이 북한에서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지만 증시는 그 시간 대략 9시 한 10분 정도에만 종합주가지수를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고 바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전쟁 관련 테마주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는 농익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북한이 어떤 건수를 내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전쟁 관련주들 최근 2월 달에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도 이 전쟁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관련주들을요, 조금 급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다면은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겠지만 이 추세 자체는 한계에 봉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의 상승 폭이 생각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8일 오늘 금요일이죠. 이 유엔의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한 결정이 나온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분수령이 되면서 전쟁 관련주들의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북한이 뭔가 큰 정말 심각한 건수를 내지 않는다면은 3월 11일이 전쟁 관련주의 마지막 D-Day,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자, 이 북한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전면전식의 크나큰 정말 민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1994년처럼 급락했다가 또는 바로 완만한 조정을 보였다가 바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미국의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사상 최고죠. 이러한 흐름을 우리나라 증시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전쟁 관련주들은 이제 생명력이 하루 내지 다음 주 중순까지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쟁 관련주들 조만간에 빠른 이익 실현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최근에 북한 이슈를 통해서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